언제 한번 미나수 관련해서 처음 소식 왔던 거가 아이브의 협찬이 들어왔다. 그때 기분은 이효리 여왕님 입었을 때가 제일 좋았고 그렇죠. 최근에는 블랙핑크 제니 그런 거 연락은 보통 어떤 걸로 들어와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 제니인데요 하면서 이렇게 오나요? 그렇게 오면 너무나 좋겠지만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방울방울 사랑방의 안주인 장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피코카오 채널에서 비담이나 라이프로 자주 얼굴을 비추고 사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무실도 옮기고 많은 분들을 좀 초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방울방울 사랑방을 런칭하게 됐습니다. 와 오늘 모신 분은 미나수라는 패션 브랜드의 비주얼 디렉터로 일하고 계신 김찬호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나수의 비주얼 디렉터 김찬호입니다. 일단은 뭐 비주얼 디렉터라고 소개를 드리긴 했지만 사실 디자이너로서 일을 오래 하고 있잖아요. 네. 몇 년 차 정도 일을 하고 계세요? 8년 차? 8년 차. 예. 그럼 거의 뭐 전역하고 계속 그렇죠. 디자이너 일을. 예. 차차 뭐 디자이너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런 거는 이따가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할 때 여쭤보게 될 것 같고 저희 콘텐츠 이름이 그 방울방울 사랑방인데 네. 좀 어떤가요? 디자이너의 시선으로 봤을 때. 시각적인 걸 못 봐서. 시각적인 거 근데 한번. 저라면은 방울토마토를 놨을 것 같아요. 방울토마토요? 컨셉 맞춰서. 방울토마토 있을 줄 알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다음번에 그 피드백을 한번 수렴을 해서 진행해 볼게요. 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자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식으로. 예. 자식으로 하면 좀 저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게 문제인데. 예.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아니 비주얼적으로 예. 방울방울 사랑방 나오면 좌식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방울방울 사랑방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계기가 이 동네에 그 도로명 주소 있잖아요. 그게 방울내로예요. 여기가 원래는 방울새라는 새가 서식하던 데인데. 예. 얘가 좀 길어지죠? 아무튼 아니, 뭐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가게들도 방울상점이라는 그 이름을 달고 괜찮네. 약간 망원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방울방울 사랑방. 네. 좋은데요? 괜찮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프닝 토크의 마지막 질문인데 전반적인 패션 업계 FW 이번 시즌 좀 키워드가 있나요? 그런 도는 유행 같은 거 없어요? 그런 얘기까지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대충 뭐 팬톤이라 올해 컬러라고 하면은 뭐 올해 무슨 색이 컬러를 있고 8월에 물어보는 건 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FW도 그런 게 있냐? 글쎄요. 잘 모르겠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디자인 얘기를 하게 됐잖아요. 미나수 얘기를 하게 됐는데 네. 미나수 안에서 비주얼 디렉터는 보통 어떤 일을 좀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미나수라는 브랜드에서 노출되는 모든 비주얼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근데 사실 이제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디렉션을 내리고 제가 플레이도 하고 그러는 상황이라서 그냥 미나수에서 나오는 비주얼에 대한 모든 것들에 관여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모자도 맞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그 텍스트 플레이나 모자의 그 그렇죠. 어떤 모양 쉐입 같은 것도 다 그렇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지만 사실 그래픽이나 이런 거는 제가 다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볼 부분도 지금 약간 좀 뾰족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도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품을 만들 때 최근에 동향 같은 거를 보기보다는 빈티지 샵을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미나수라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것 자체가 빈티지를 깔고 가기 때문에 이제 옛날 옷이지만 지금 봤을 때 이뻐 보이면 그건 이쁜 옷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옛날 옷이 아니거든요. 이쁜 옷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빈티지 샵을 다니면서 쉐입 같은 것도 참고하고 그러면서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많이 좀 스포티하게 나오는 옷들이 많은데 그것도 일종의 지향하는 점 중에 하나인가요? 그렇죠. 가장 큰 키워드가 러닝이었고 근데 러닝이라는 키워드를 잡자마자 러닝이 조금 붐을 이루고 있어서 그거에 좀 편승하긴 했어요. 뭐 테니스라던가 등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운동하는 게 이제 되게 보편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 좀 도움을 많이 받죠.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을 제가 먼저 받았잖아요. 그 트랙에서 영감을 받았구나 하는 게 딱 느껴지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요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 디자인적인 서사. 미나수라는 브랜드의 A부터 Z까지 다 제가 관여한 건 아니에요. 이름이라던가 그런 키워드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였고 그 후에 로고 작업이랑 그래픽 작업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러닝이라는 키워드를 최대한 살리고 스포티함과 조금은 촌스러워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최대한 기본 도형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와 같이 러닝 트랙의 3선으로 시작을 해서 되게 다양한 바리에이션들을 만들었었는데 네네. 썩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두 번째 페이지를 거쳐서 세 번째 페이지에서 특히 러닝 트랙이 4가지가 합쳐져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된 거고 근데 요 로고 자체가 팀원들이 봤을 때 미나수가 지향하는 점이랑 굉장히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서 채택이 됐고 플레이를 하고 있죠. 그럼 팀원들은 대략 몇 명 정도서 어떤 일을 나눠서 하나요? 제가 이제 그래픽적인 부분을 가장 크게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메인 디렉터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디렉터 분은 전체적으로 이번 시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길을 좀 정하는 역할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의류 디자인, 의상 디자인 하시는 팀원 2분이랑 같이 제품을 만들고요. 의상팀은 우리가 만들어 달라는 옷을 최대한 기깔나게 만드는 역할인 거고 그분들의 역할도 꽤나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제가 그래픽을 어떻게 하던 간에 그거를 잘 실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의 역할보다는 진짜로 옷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맡고 계시죠. 그 디자인이 나오면 어느 정도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의도를 잘 받쳐줄 수 있는 잘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의상을 또 준비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또 협업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이견이 발생한 적이 있거나 그걸 좀 현명하게 잘 넘어간 경험이나 많죠. 뭐 적진 않은데 사실 저랑 디렉터랑은 좀 링크가 많이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없이 계속해서 브랜드 내에서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제품을 만드는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수용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 다른 의견이 생겼을 때 예술가적인 마인드보다는 디자이너적인 마인드로 더 접근을 하려고 해요. 고집은 조금 내려놓고 그래도 내 색깔은 살리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그리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드는 편이고 그러면 결과가 좋아요. 확실히 우리가 하고 싶은 미나수라는 브랜드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만서도 대중적인 것도 같이 챙겨가야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합의점이 좀 잘 맞는 팀원들끼리 일을 하고 있는 걸로 들리는데 맞을까요? 네네. 굉장히 잘 맞고 일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했던 적은 별로 없어요. 매번 그냥 일처럼 느껴지고 지겹기만 한 일들이었는데 미나수라는 브랜드를 하면서 잘 맞는 사람들이랑 어쨌든 하게 되니까 재밌고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건 매출밖에 없어요. 지금 모자에도 저 그래픽 있는 것 같단 말이죠? 네. 요런 거는 혹시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요?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티셔츠를 살 때 어떤 글씨가 써 있는지를 보고 사는 게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 티셔츠에 어떤 이야기를 담아야 될까를 고민을 했을 때 그거 단순히 그냥 로고 플레이하고 뭐 그림을 그리고 이런 거를 떠나서 텍스트가 가장 주는 힘이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떤 텍스트를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나온 텍스트가 요 글씨고 직역을 하자면 천천히 오래 뛰는 게 빨리 뛰는 것보다 더 빨리 도착한다.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는 건강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자 했었고 단순히 지금 이 그래픽과 이 모자 있는 그래픽은 동일한 그래픽이지만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에 대한 진정성을 느낀 사람들이 미나수의 팬이 되고 그러한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 문구가 미나수가 추구하는 방향이랑도 어느 정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네요. 저거를 구매하고 좋아해주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있지만 미나수도 천천히 좀 오랫동안 사랑받는 그런 브랜드가 되기 위한 과정을 지금 좀 밟고 있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좋네요. 그 생각까지는 안 해봤지만 미나수가 원하는 방향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가 아까 얘기한 다른 방식으로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저기 하얀색 모자에 있는 거는 요 그래픽이 저 원안에 그냥 들어간 거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이제 미나수라는 로고 플레이와 그 아래에 있는 텍스트들은 요 문구가 그대로 들어가 그렇죠. 있는 거죠. 네. 티셔츠랑 후드티는 초반에 나왔던 건가요? 저 회색 후드티는 네. 작년 가을에 나온 거고 왼쪽에 파란색 티셔츠는 올해 FW 나올 것.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홍보를 묻혀놓는 경향이 좀 있는데 같은 이야기를 네. 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한 거지. 아니 뭐 이전에도 계속 같은 얘기 했으면 이전 거부터 약간 의도성이 살짝 보이는데 아니. 요거는 트랙에서 좀 더 연장해서 그렇죠. 간 건가요? 네, 요것도 네. 이번에 나올 그래픽이고. 네. 이번에 나올 거. 네. 그러니까 아니 네. 불만이시면은 불만 없어요. 좋죠. 이렇게 서로 미나수 관심 있는 분들이 우리 저희 피코카우 채널 와서 이걸 보면 또 좋은 거니까. 네. 네, 좋게 생각해 볼게요. 네, 이 맞아. 트랙을 중심으로 빈티지함을 계속 떠올리다 보니까 요즘은 우승하면 그냥 메달을 주지만 예전에는 월계관을 씌워줬잖아요. 네, 올림픽 얘기죠. 예. 예. 그래서 그 트랙 밑으로 월계관을 쌓았고 이제 애슬레틱 클럽이라는 문구를 넣고 싶었는데 이걸 최대한 빈티지하게 넣고 싶어서 예. 머리를 쥐어 짜낸 거고 그리고 42.195는 마라톤을 뜻하는 거고 네. 그 밑에는 미나수가 만들어진 연도.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고 있는 이 티셔츠가 사실 히트작이죠? 예, 네, 맞습니다. 제일 매출이 높았다고 들었는데 네. 혹시 이거 입고 다니는 사람 보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아, 아니 주변에서는 봤다는 소식은 들려오는데 들려와요. 나만 못 보고 있어.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갑자기 생각난 건데 미나수 관련해서 이게 한 번씩 업데이트가 돼요. 저한테 소식이. 네. 처음 소식 왔던 거가 아이브의 협찬이 들어왔다. 그때 기분은 좋았죠. 근데 네. 이효리 여왕님 입었을 때가 제일 좋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 뭐 보고 캡처하고 막 그랬었죠. 그때가 가장 기분이 좋았던 때고. 최근에는 블랙핑크 제니 왔다. 제니님도 있었지. 예. 그런 거 연락은 보통 어떤 루트로 와요? 공식적인 루트로 오죠. 공식적인 루트가 그러니까 뭐냐고요? 메일. 메일. 네. 미나수 메일로 제니님이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 제니인데요 하면서 이렇게 오나요? 그렇게 오면은 너무나 좋겠지만 예.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연락이 오고 예. 최근에는 그래도 그냥 입지가 어느 정도 생겨서 꾸준하게 협찬 문의도 들어오는 편이고 네. 그래서 방송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날이 머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살짝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 찬우님이 생각하는 최고치의 디자인 진짜 내가 봤을 때 이건 너무 아름다워. 근데 진짜 잘 팔리는 건 이런 대중적인 좀 심플한 그런 것들이 인정받곤 하잖아요. 그렇죠. 요런 괴리는 좀 없어요? 있죠. 서두에 잠깐 얘기했던 건데 예술가적인 방향과 디자이너적인 방향에서 항상 고민을 해요. 저도 제 그림을 그려서 먹고 살고 싶죠. 그거는 디자이너가 가지는 가장 큰 소망 중 하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판매가 되는 대중적으로 인정받는 디자인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해준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그 사람이 많을 수도 있지만 이 의류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러한 고집들은 적당히 누를 줄 아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아예 그냥 재능의 영역인 건지 아니면 그냥 실력으로 조금 보충이 될 수도 있는 건지. 당연히 재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당연하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제가 다른 일을 또 잘 할 거란 보장은 없는 거니까 당연히. 근데 저는 노력을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디자인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단계를 쌓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감이라는 게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영감이 떠오르는 거는 진짜 천체적인 부분이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거기에서 그냥 아주 작은 거를 캐치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영감을 캐치하는 가장 순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연습을 하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디자인을 하는 게 사실 엄청난 스킬을 요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스킬적인 부분은 독학으로도 할 수 있고 그거는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문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이 스킬들로 표현을 하는 건데 그거는 노력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뭐 툴을 연습한다든지. 그러니까 그것들을 더 유려하게 잘하는 것들이 전공자이지만 저는 그와 반대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루트만 있어도 내 영감을 표현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저는 그리고 오히려 전공자가 아닐 때
더 이것들이 빛난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가 어떠한 어디로 가기로 정했으면 당연히 끼어드는 디자인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공자나 이 현업에 있는 사람들의 시점인 거고 그것들을 다 무시한 채 그냥 새로운 영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만 키우면 저는 뭐 전공자보다 훨씬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깃바닥에서 깨지더라도 그냥 그쵸. 경험하고 계신 분들 많은데 어느 거를 추천하는지. 저는 그 두 가지 부류 중에 후자기 때문에 근데 뭐 추천한다?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항상 대학교 졸업증이라는 거를 갖고 싶어하는 갈망하는 사람인데 그것들보다 그냥 내가 일하는 게 더 좋았기 때문에 일을 했던 것뿐이지 저도 과거로 돌아가서 만약에 내가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노력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올인해 봐야겠다 뭐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면 저는 찍먹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뭐 장담할 순 없지만 한번 찍먹해봤을 때 맛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건데 맛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맛없는 거 하자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찍먹해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더 노력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 뭔가 이런 패션 디자인 쪽은 이게 좀 극명하게 좀 나눠지나요? 대중적으로 잘 팔리는 디자인? 그거를 기준하는 사람에 따라서 사실 많이 다르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도 뭐 옷을 가지고 오랫동안 작업을 해왔지만 사실 브랜딩을 하는 건 또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해봤었는데 결국에는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 같아서는 하고 싶은 거를 계속해서 하고 싶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길 바라고 뭐 예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기뻤다라고 했던 이효리 님이 입은 제품은 모두가 찬성한 제품이었고 근데 제니 님이 입었던 제품은 절반이 반대한 제품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니라는 유명한 사람이 입었다고 이게 정답이 될 수 있나? 라는 그 질문을 혼자 생각했을 때 그때 좀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우리 팀원들 절반이 반대했던 옷을 꾸역꾸역 만들어서 유명한 사람이 입으면 그게 성공인가? 왜냐면 옷을 만들고 제품을 만든다는 건 다양한 사람들이 미나수라는 브랜드를 접하고 미나수를 느끼기 바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셀럽들이 입고 싶어하는 옷을 만드는 게 자랑거리긴 하지만 그거를 목적으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색깔은 너무 가감없이 그냥 쭉쭉 뽐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단둘이 사석에서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라도 좀 그래픽 작업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이유가 좀 있을까? 그런 이유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창의적인 활동을 좀 덜 했다라고 느껴질 때는 그런 욕구들이 조금 샘솟는 편이에요. 그거를 일로서 풀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거랑은 별개인 것 같아요. 왜냐면 미나수를 떠올리면서 영감을 받는 카테고리랑 내 욕구를 풀 카테고리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작업을 하는데 아까 말한 일의 총량 때문에 자주는 못하고 간혹. 그럼 가장 최근에 혼자 그래픽 작업한 게 뭐가 있어요? 가장 최근에 했던 거는 제가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축구팀 로고를 리디자인하는 거를 했었고 제가 축구팀을 브랜딩하는 거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되게 쉽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이 로고들 중에 제일 처음 작업한 게 이제 아탈란타가 그럴 로고인가요? 거예요. 왜 하게 됐죠? 아탈란타를 갑자기? 본인 좋아하는 클럽도 따로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팀을 정하는 가장 우선순위는 당연히 내가 봤을 때 로고가 별로인 로고를 골랐기 때문에 그게 가장 별로였어요. 사실 저는 이게 더 훨씬 이쁘긴 해요. 바뀐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브랜드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약간 모자란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이게 사실 영감이라는 게 그냥 내가 옷을 만든다 그래서 옷을 보러 다니진 않거든요. 저는 오히려 좀 멀리 떨어진 것들을 봐요. 그 시대의 영화를 본다던가. 영화. 과거의 고전 영화들을 보면 그때 입었었던 어떤 의상 양식, 옷 입는 방식 뭐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는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 아예 미나수랑 상관이 없는
결이 맞지 않는 영상들도 보면서 반대로 영감을 또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무분별하게 본다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영화 얘기로 좀 넘어왔는데 그 영화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영화 보고 나면은 약간 그 짤막한 글로 좀 정리를 해본다고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찬우님도 결국에는 영화 보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만의 감상이 담긴 독후감스러운 글도 좀 쓰는 걸로 알고 있고 포스터도 리디자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사실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도 나를 이렇게 등 떠미는 그런 동기부여가 있어야 하게 되는 게 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 최근 게시물이 좀 멀리 있어요. 이게 원래는 리뷰를 작성하는 블로그를 시작을 했었는데 이거를 뭐 직업병처럼 내가 쓰고 싶은 문단과 어울리는 사진을 찾아야 되고 이제 뭐 스틸컷에서 찾거나 그러면은 그걸 찾아서 또 그 사진을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편집을 해야 되고 그럼 거기에 맞는 문단을 쓰고 그걸 몇 문단을 쓰면은 영화를 보는 시간보다 그걸 작성하는 시간이 2배, 3배, 뭐 4배 걸릴 때가 더 많아서 이거 안 되겠다라고 느꼈어요. 내가 이 시간에 영화를 한 편 더 보지. 내가 지금 이걸 뭐하러 쓰나 라고 생각하고 블로그를 한참 하다가 이제 멈췄는데 욕망이 올라오니까 그렇죠. 이거를 그러면은 내가 4시간 가장 적게 쓰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인스타에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냥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나만의 규칙을 정한 거죠. 그 영화를 캡처하진 않고 네이버에 제공되는 스틸컷에서 하나를 꼽아서 그걸로 포스터를 리디자인을 하고 그거를 올리는데 흑백으로 올리고 글의 길이를 딱 맞게 그렇게까지? 음절 수를 맞춘다 이 말이에요? 그쵸. 소름 돋네 이 사람. 그렇게 해서 올리기 시작했었고 개인적인 작업을 할 때도 진짜 그냥 나도 모르게 관성에 따라서 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선 이렇게 해야지. 여기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라고 작업을 하는데 최근에 들었던 생각이 좀 천천히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관성에 따라서 한다라는 거는 내가 이걸 이 시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예술이라는 창작이라는 부분이 내가 끝맺음을 안 맺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점을 찍어야 끝나는 건데 이거를 시간에 쫓겨서 해야 되다 보니까 내 색깔을 많이 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으로 그냥 끝내는 일들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최근에 그랬어요. 진짜 천천히 살고 싶다. 너무 쫓기면서 살지 말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천천히 살기 시작하면은 그치. 너무나 좋을 텐데 그렇죠. 근데 또 나 혼자 천천히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 좀 어땠나요? 어땠냐고요? 오늘 이 자리가 좀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편하고 이제 내가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들긴 하지만 사실 찬우님도 제 친구지만 불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자랑할 만한 친구여서 사실 불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럴 거면은 좀 늦게 불렀어야죠. 너무 일찍 불렀나? 아직 이제 이 시장에 문 열고 들어갔지 여기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 꼭 넣어주세요. 근데 그 문 여는 것조차도 힘든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고 싶지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일련의 이야기들이 브랜딩을 하고 싶어하는 디자이너들 또는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그런 많은 디자이너분들한테 영감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볼 건데 저희 사랑방 많이들 좀 찾아와 주시고 다음에 또 어떤 분이 나와서 얘기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또 즐거운 자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